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문제인데요. 설명드린 문제의 제목은 건축전기 설비의 주요 기능입니다. 제가 면접 시험을 봤을 때, 면접관께서 건축전기 설비의 주요 기능, 7가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그 면접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서브노트에 분명히 정리되어 있고, 개념적으로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교조적으로 암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조적으로 암기는 하지 않았는데, 막상 면접관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돼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아쉬웠고, 그때 좀 떨어졌거든요. 그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것도 반드시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냥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서브노트 두 번째에 있었고, 그 두 번째에 있는 문제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암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몸에 좀 체화되셔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설명드릴 문제는 건축전기 설비 주요 기능입니다. 건축전기 설비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노트 제 맨 위에 보시면 수변전 기기 7가지 설명, 이 면접이라는 말이 이게 면접 때 나와서 7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브노트를 면접 떨어지고 와서 다시 이걸 보면서 그냥 이거 샤프로 이렇게 메모 놓은 거고, 이거 성한당으로 맞추지 순서도 이게 최영규 교수님 성한당 책이 굉장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성한당으로 수정해서 맞추자 해서 그거대로 이제 맞췄던 이제 서브노트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요, 크게 전기 설비의 주요 기능입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전력 부하 설비, 두 번째 보시면 전원 설비, 세 번째 보시면 전력 공급 설비, 네 번째 보시면 감시 제어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섯 번째 반송 설비, 여섯 번째 정보통신 설비, 일곱 번째 방제 설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7가지에 대한 그 앞에 설명드렸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분류에는 이제 전력 부하 설비, 다시 말씀드리면 전력 부하 설비, 그리고 전원 설비, 전력 공급 설비, 감시 제어 설비, 뭐 정보통신 설비, 반송 설비 등이 이제 크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서브노트는 그냥 내용만 이렇게 발췌해서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25점짜리로 나온다면 1번 개요. 건축 전기 설비의 정의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써주고요. 두 번째는 이 건축 전기 설비의 구성도를 답안지에 표현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대제목에 건축 전기 설비에 분류해서 아까 말한 7가지들을 풀어 설명해야 25점짜리의 답안지에 부합하게끔 써주는 겁니다. 이 서브노트는 제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게끔, 면접용으로 쓸 수 있게끔만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나와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25점짜리로 준비하신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1번 개요, 건축전기 설비의 정의는 무엇냐 해서 건축전기 설비 정의를 써주시고, 두 번째는 건축전기 설비의 구성도 해서 건축전기 설비를 표현할 수 있는 구성도를 답안지에 표현해줘서 채점관이 한 번에 채점관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두 번째 대제목 2번을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에 건축전기 설비 분류의 주요 기능 해서 그 7가지를 써서 이런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론을 써줘서 25점 답안지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제 제가 면접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만 내용을 알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답안지를 정확하게 구성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메모해서 이렇게 암기용 노트 수준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요, 그 다음에 구성도, 이제 세 번째 대제목에 전기설비의 분류 해서 7가지를 풀어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결론을 써주시면 기술사 답안지 양식에 맞게끔 썼기 때문에 최소 15점에서 17점, 18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히 설명드리면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설비의 분류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전력부하 설비입니다. 전력부하 설비에는 전력부하 설비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 기타 부하 설비겠죠. 그러니까 전기 부하 설비는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등설비, 조명설비, 전열설비, 우리 콘센트인데 또 일반 콘센트도 있고 비상 콘센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동력설비는 일반 동력설비 그리고 비상 동력설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하 설비는 이제 주방용, 의료용, 히팅, 패널 히팅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건축 전기 설비의 부하 설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문제는요,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다시피 전원 설비입니다. 전원 설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는 설비를 이제 전원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다시피 첫 번째 키워드에 전기 에너지 공급이라는 말이 있고요. 크게 수변전 설비, 수전 설비, 변전 설비, 비상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특수 전원 설비에서 이제 5가지로 큰 키워드로 분류됩니다. 수전 설비에는 전력 회사로부터 전력을 수전하는 해서 공급하는 설비고요. 변전 설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22,900V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80 또는 220V로 변환해서 이제 공급하는 이제 변전하는 설비를 이제 변전 설비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비상 발전 설비는 이것도 전기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용 발전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정전됐을 때 이제 비상용 발전기가 기동돼서 비상 부하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축전지 설비도 비상 조명용, 감시용, 조작 전원용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원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용 조명 등 소방에서 사용하는 등의 그런 설비입니다. 특수 전원 설비는 이제 UPS 장치를 이제 특수 전원 설비라고 표현합니다. CV, CF 장치는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 준다의 뜻의 의미로 CV, CF 장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전력 공급 설비인데요. 전력 공급 설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이 생산됐는데 이제 전기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를 공급할 때 필요한 설비들을 나열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부하에 공급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전력 공급 설비입니다. 그래서 크게 플로우 덕트 설비, 금속 덕트, 케이블 트레이, 일반 간선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덕트는 바닥 내에 설치하여 배선,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금속 덕트는 다량의 배선을 이제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EPSC를 통해서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간선 설비는 각 부하에 각 배선에 이제 집약적으로 공급한다, 이런 것들은 뭐 세대 분전반에서 이제 전등이라든가 뭐 전열 설비 그런 것
그런 설비들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일반 간선 설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력 공급 설비는 전원 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자 부하에게 전원을 공급한다는 뜻에 의해서 사용하는 설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감시 제어 설비입니다. 감시 제어 설비이고요. 이제 서브를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시 제어 설비인데요. 감시 제어 설비입니다. 말 그대로 전력 공급 상태, 전력 부하 설비, 가동 상태 등을 방재센터에서 감시하는 설비를 감시 설비라고 합니다. 감시 설비의 기능은 알고 계시다시피 자동 계측 기록 기능, 상태 감시 기능, 제어 운영 기능, 자동 경보 기능 등이 있습니다. 감시 제어 설비의 구성은 이제 센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변환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MCC나 이제 릴레이를 통해서 이제 접점이 이제 A 접점, B 접점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접점이 붙어서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감시 제어한다. 요 구성도를 그려 넣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기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림도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런 것을 제가 답안지에 넣은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을 발췌하면서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책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해서 이거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반송 설비인데요. 반송 설비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알고 계시다시피 그냥 엘리베이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안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송 설비입니다. 건축 전기 설비의 주요 기능의 5번째 반송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답안지 이렇게 언뜻 보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한 장 정도라도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장이나 면접장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이나 또 답안지에 적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분류해서 적어놓고 이제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송 설비는 알고 계시다시피 사람이나 물품을 운반하는 제반 설비를 반송 설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에어슈트, 컨베어, 콘돌라 등을 반송 설비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보통신 설비.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서 정보통신 설비는 우리 건축물 내에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고 전화도 사용해야 되고 이제 TV나 방송 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내에 IP 전화가 됐던 일반 국선 전화가 됐던 전화 설비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시계는 이제 특수한 경우 건축물에 전기시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반송 설비 그리고 인터폰 설비, TV 설비 등이 통틀어서 이제 정보통신 설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방제 설비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건축물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제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 설비는 각종 재해 예방 감시를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방범 설비, 피해 설비, 항공장애 등 이 5가지들을 크게 분류해서 이제 방제 설비라고 표현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이제 소방 분야인데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자동화재 탐지,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한다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조기 화전, 차동식 감지기, 연기 감지기, 어떤 불꽃 감지기 등 이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이제 통보해서 이제 화재를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고요. 비상경보 설비는 화재가 났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이제 비상경보를 발생해서 사람을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하는 설비입니다. 이제 방범 설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건축물 내에 이제 도난이나 침입자로부터 침입자에 대한 이제 방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비입니다.
피레 설비, 항공장애 등 피레 설비는 전기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피레 설비는 건축물 내로부터 보호하는 설비죠. 이제 그것은 무엇냐면 이제 낙뢰가 발생했을 때에 내 건물에 벼락이 친다면 그 벼락에 대해서 안전하게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비하는 설비를 피레 설비라고 표현하고요. 항공 장애 등은 항공 이제 초고층 빌딩의 경우 야간에 항공기 등이 운전될 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내 건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항공기 등에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 조명으로서 이제 그 항공 운행자들에 대해서 이제 건축물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등을 항공 장애 등이고요. 항공 장애 등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건축전기 설비 주요 기능 7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작될 것들이 이제 건축전기 설비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 풀어서 이것들이 다 문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입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이렇게 좀 못할 것도 없고 크게 겁먹으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차분히 기본서부터 정리해서 한 단계 올라오신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요. 좀 더 이제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제 영상 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